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암호화폐 소식들과 함께 파이코인 현재 상황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최근 파이 가격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서 파이오니어 계정에서 보기 좋게 정리를 해둔 표가 있어서 가져와 보았고요. 파이 가격 지표를 보시면 최근 7일 동안 파이가 약 33%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 최근 30일 동안은 무려 약 57% 정도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기준으로 다른 탑 코인들을 살펴보면요, 시총 100위권 안에 크립토 중 파이보다 더 크게 상승한 코인들도 물론 존재는 합니다만, 한 달 기준 여전히 마이너스인 코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파이의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파이의 시총 순위를 보게 되면요, 현재 36위권으로 기존 50위권보다는 확실히 한 티어가 더 상승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 일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00일 이평선에서 며칠 정도 저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100일 이평선에서 나름 지지를 받으면서 딱 이 사이에서 잠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단은 확률적으로 이런 횡보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제가 개인적인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부근에서 어느 정도 힘을 비축을 해두었다가 호재가 크게 나오고 나서 200일 이평선 저항을 시원하게 뚫고 또 높이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물론 절대 파이 매도 추천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될지 또 아무도 확신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의 선물 시장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파이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청산시키고 있는 이 숏의 물량보다 잠시 조정이 왔을 때 이 청산되는 롱의 물량이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이 가격은 분명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데 약간 하락이 되었을 때 그 롱 물량 청산이 매우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이 투자자들이 파이의 상승만을 믿고 고배율, 큰 금액으로 무리하게 이 롱에 진입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 있는 분들은 이런 파이의 조정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투자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할 느낌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파이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상승 후에는 무조건 조정이 오기 때문에 고배율, 큰 금액의 이 포지션 진입은 매우 리스크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파이가 저점 대비 약 60% 이상 상승하면서 이점이 있다면 이제 여러 메이저 타 미디어에서도 지속적으로 파이를 언급해주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코인게코에서 다시 한번 파이를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파이데이를 앞두고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역시 7% 추가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포스팅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이미지도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있었던 파이 네트워크 주요 업데이트 내용과 그리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받은 힌트들 제가 싹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이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해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가오는 파이데이에 당장 출시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이데이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후 또는 파이 투데이에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또는 이 크라켄과 같은 메이저 거래소 상장 소식은 아직 어떤 공식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크라켄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받은 힌트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기분 좋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 꼭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 노드 컴퓨팅 파워와 오픈마인드 협업을 통한 AI 비전이 제시가 되었죠. 현재 파이의 분산 노드가 무려 42만 개를 넘어섰고, 이 컴퓨팅 파워를 활용을 해서 AI 학습 및 운영 관련 테스팅 결과와 비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미 오픈마인드와 협업을 해서 파이 노드를 통해서 이미지를 인식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발표가 파이코어 팀에 의해서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다만 파이데이를 앞두고 며칠 전에 이미 이 내용이 코어팀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파이데이 당일에 이보다 더 디테일한 정보나 호재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파이데이 때 다른 스타트업과의 추가 협업 같은 깜짝 발표가 없다면 이 이슈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이의 탈중앙 KYC를 다른 타 기업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미 코어팀이 영상을 통해서 타 기업들이 파이 자체 KYC를 활용할 수 있음을 그런 프로모션을 충분히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파이데이에 기대해 볼 만한 것은 파이 KYC와 타 기업의 깜짝 협업 소식이 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만약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것은 파이에게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파이 KYC의 신뢰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뜻이기도 하겠고요. 무엇보다 타 기업이 파이 KYC API를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파이코인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 일찍 김칫국을 마시면 안 되겠지만
이것도 기대를 해볼 만한 리스트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파이데이 때 파이 배지 이벤트 당첨자 150명을 발표한다라고 미리 언급을 했었죠. 하지만 이 부분은 큰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덱스, 이 AMM 유동성 풀 또는 토큰 생성 관련 이슈가 되겠는데요. 이 모든 요소들은 한 세트로 묶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매우 강력한 호재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코어팀에 더 많은 공식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더리움 위에서 ERC 토큰이 많이 발행이 될 수 있듯이 파이 위에서도 이 PIRC 토큰을 발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아무나 쉽게 토큰을 찍어내지 못하도록 코어팀이 여전히 중앙화된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선택된 파이 앱 개발자만 파이 위에서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한다. 이 점이 이더리움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파이 생태계 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와서 파이 덱스를 통해 파이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직접적으로 스왑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발표가 없기 때문에 이건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블로그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요, 파이코인과 파이앱 토큰들이 서로 직접적으로 스왑이 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한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까지 유입이 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큰 호재가 되겠지만 초기부터 이런 업데이트를 기대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파이데이 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CD게임스 플랫폼 출시기 임박했다라는 것이고요. 최근 이 파이벤처스 투자를 받고 있는 CD게임스가 조만간 찾아뵙겠다라는 포스팅을 올리기도 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글을 남기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 플랫폼 출시 타이밍을 생각해보면 사실 파이데이만큼 완벽한 시기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공식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김칫국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파이데이가 굳이 아니더라도 이 흐름을 보면은 조만간 출시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단일 게임 몇 개가 아니라 수십 개의 게임이 모여있는 게임 플랫폼 수준이고 여기서 모두 파이코인을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생태계 내에서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시간을 보낼 아주 매력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게임 퀄리티가 HTML 기반 게임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난 대신 너무 하이엔드급 엄청난 퀄리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은 미리 인지하시고 퀄리티를 예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크라켄과 같은 또 다른 메이저 거래소 현물 상장 가능성, 그런 발표가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최근 KIB 협력업체 업데이트가 멈춘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슬슬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올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파이데이나 아니면 3월이나 4월 안에 크라켄이든 아니면 다른 타 메이저 거래소든 다른 깜짝 발표가 나온다면 파이 가격 상승에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라켄 거래소에서 파이코인을 현물 상장할 것이다, 이 얘기는 카더라이고 이거는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 혼동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파이 노드 업그레이드가 있죠. 파이데이 3월 14일 바로 이틀 전인 3월 12일까지 20.2 버전으로 파이 노드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라는 그런 공지가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파이데이 행사 때 파이 노드 업데이트 관련 심도 있는 이야기가 반드시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데이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업데이트 옵션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물론 이 리스트에 없지만 다른 깜짝 발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절대 놓쳐서 안 되는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파이데이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외부적 요인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코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자산 시장이 앞서 잠시 언급해드린 이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는 물론이고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규제 법안들로 인해서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 첫 번째로 현재 중동의 전쟁 상황과 맞물려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요동치고 있는지 다들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암호화폐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또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미 암호화폐는 너무 크게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전쟁이 의외로 빠르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코인 가격이 잠시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가요. 하지만 이란이 쉽게 포기를 하지 않았고 이 전 세계 석유 이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가가 또 치솟아 올랐죠. 또 그래서 주식부터 암호화폐까지 또 한 번 큰 조정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미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강경한 조치에 나서면서 유가가 일시적으로 진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 주식과 코인 시장도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잠시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 지정학적 위기가 내일 당장 코인 시장을 폭등시키거나 반대로 크게 폭락시켜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파급력이 엄청나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파이에게 정말 중요한 건 파이데이가 정말 며칠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파이데이 전후로 이 지정학적 위기가 다시 정말 악화가 되어서 글로벌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한다면요, 파이 내부에서 아무리 강력하고 좋은 호재가 발표되어도 거시경제가 주는 거대한 하방 압력에 짓눌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파이가 3월이나 4월에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클래리티 법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작년에 하원을 통과를 했지만 상원에서 이 전통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에 좀 기싸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만들어지던 이 프로그레스가 멈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제 채널에서 이 코인베이스 CEO 한글 더빙 영상을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슈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3월 초에는 어느 정도 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이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바람이 깨지면서 이에 대한 실망 매물도 분명 있었다. 그래서 비트코인 내지 알트코인들의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고, 현재 전통 은행권 같은 경우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본인들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고 지금 결사반대를 하고 있고,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도 불리한 조건만을 가진 법안을 급하다고 통과시킬 수만은 없다, 차라리 이런 법안은 없는 게 낫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서로 좀 절충이 안 되고 있어서 올해 3월이 아니라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 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전통 은행권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중요성을 지금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중인 상황에서도 비트코인 및 알트들이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법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점점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규제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겠구나라는 타이밍이 오는 순간 이 막대한 기관의 자금이 이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비트코인과 모든 알트의 강력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불장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교착 상태인 이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파이데이 때 3월 14일에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시간상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다만 3월 14일 주변으로 해서 이 교착 상태가 더 악화가 된다라거나, 예를 들어서 전통 은행권이나 이 민주당이 더 강렬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라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암호화폐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하락을 할 것이고, 역시 파이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다. 반대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입장 정도만 표명을 해줘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충분히 반응을 할 수 있다. 즉 파이데이 때는 바로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클래리티 법안 관련 이 소소한 업데이트로 인해서 코인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느냐 하락할 수 있느냐 정도만 신경을 써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하나 가져와 본다면 3월 18일 미 기준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동결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점도표도 함께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점도표 공개 이후로는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3월 18일 이전까지는 시장이 눈치를 보면서 좀 조심스럽게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정도가 3월 18일까지는 적을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염두를 해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 관련해서 오늘은 조금 있다가 미국 2월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 수치에서도 오늘 밤은 미 증시나 코인 시장 변동폭이 좀 생겨날 수 있겠죠. 당연히 비트가 크게 움직인다면 알트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알트 시장이 크게 움직인다면 파이도 적은 퍼센트일지라도 항상 영향권에는 있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고요.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파이오니어는 당연히 다가오는 파이데이가 가장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파이를 중심에 두고 이 시장 상황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좀 객관적으로 보면은 현재는 파이뿐만이 아니라 주식, 부동산, 다른 코인도 그렇고요. 유가도 그렇고요. 모든 자산 투자자들에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혼란스럽고 또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파이데이 가장 중요한 건 밸런스가 되겠습니다.
파이코 팀이 만들어가는 이 내부적 업데이트, 그리고 이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나 금리 같은 거시경제 요소들을 반드시 함께 우리가 한 세트로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안팎 상황들을 좀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우리 파이 생태계가 어떻게 파도를 잘 넘어설지 응원하면서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